네, 이제 PIP 직접 구현을 해볼 건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PAP는 총 3가지 방식으로 거리 측정을 하게 됩니다.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퍼펜디큘러 디스턴스, 그다음에 버티컬 디스턴스. 이 3가지 모두 다 구현을 해볼 건데 우선은 먼저 ED부터 가장 간단한 ED부터 구현을 해보고 그다음에 PD, VD 순서대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D 같은 경우에는 두 점 간의 거리를 합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계산을 할 수 있지만 PD나 VD 같은 경우에는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다소 좀 복잡한 식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 식을 그대로 적용하기만 하면 이 수선의 발에 해당하는 XC와 YC, 그다음에 VD에서도 두 선이 만나는 점인 XC와 YC에 대한 값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공식을 이용해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ED를 한번 구현해보기 위해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하신 후에 앞에서 저희가 샘플링과 PAA를 구현을 해봤는데 이 샘플링 PAA 프로그램에서 먼저 증권사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을 진행을 해봤기 때문에 이 코드 뒤에다가 이제 확장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샘플 데이터 대신에 실제 주식 데이터를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코드를 재활용을 해서 특정 종목에 대한 데이터를 그대로 불러와서 그 데이터를 이제 PIP에다가 적용을 해볼 건데요. 현재 데이터를 불러오는 과정은 API에다가 로그인하고 그다음에 로그인에 성공했을 때 온 이벤트 커넥트에서 종목 코드를 전달을 함으로써 일봉 차트 데이터 요청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가 전달받으면 온 리시브 TR 데이터 이벤트에서 해당 데이터를 받아서 우선은 원본 데이터는 첫 번째 타임 시리즈 차트에 표시를 해주고 또 해당 원본 데이터를 샘플링하거나 PAA 처리를 해서 해당 데이터를 다시 밑에 있는 차트에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일단은 이렇게 샘플링과 PAA 부분은 주석 처리를 하고 이번에는 PIP 데이터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면 지금 샘플링과 PAA와 또 폼 부분이 한 클래스에 구현을 해놨는데 이제 좀 다양한 레프리젠테이션 기법을 구현할 예정이다 보니까 별도의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어서 새 항목 클래스에서 representation representation 클래스를 만들고 해당 클래스는 public static 클래스로 정의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샘플링과 PAA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representation에 이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샘플링과 PAA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싶다면 이 부분에서 샘플링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representation 점 샘플링을 해주셔야겠죠. 마찬가지로 PAA도 점 PAA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 앞에서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일단 키움 서버에 제가 입력한 005930 즉 삼성전자의 일별 데이터를 요청을 하게 되고 해당 데이터, 원본 데이터는 위쪽에 그다음에 샘플링 혹은 PAA한 데이터는 아래쪽에 표시가 되도록 구현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로그인에 성공했을 경우 이와 같이 원본 데이터, 그다음에 PAA 샘플링 한 데이터가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샘플링이나 PAA 대신에 중요한 포인트들만 찝어내는 PIP라는 알고리즘을 구현해서 한번 적용을 해볼 건데요. PIP 역시 representation 부분에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ublic Static Class PIP. PIP는 이제 ED와 PD, VD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PIP ED라고 하고, 더블 마찬가지로 로우 데이터를 받고 int n count 개수를 받아야겠죠. public class PIP ED 역시 리턴 값은 더블 배열 형식으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리턴 값 더블 PIP 데이터는 new PIP new 더블이죠. 더블 역시 카운트의 개수, 즉 점의 개수는 전달받아서 중요한 점이 몇 개가 되는가를 전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return PIP 데이터. 여기 지금 퍼블릭 클래스가 아니고 클래스 안에다가 제가 구현을 해야 되죠. representation static 클래스 안에다가 지금 public static double PIP ED 이후에는 PIP PD와 PIP VD까지 구현을 해줄 거고요. 이제 순서를 잠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원본 데이터를 받았을 경우, 이게 원본 데이터고, 원본 데이터를 받았을 경우 한 마지막 점과 첫 번째 점이 먼저 PIP1과 PIP2가 됩니다. 그럼 PIP1과 PIP2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나머지 점과의 거리를 측정을 하는데,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 이 점과 이 거리의 합, 모든 점에 대해서 PIP와 거리의 합을 계산했을 때 가장 거리가 긴 점을 그 다음 PIP3로 결정을 하고요. 그런 후에는 다시 한번 처음부터 돌면서 이제 PIP들을 제외하고, 이번에는 여기와 여기를 기준으로 이 사이에 있는 점들에 대해서 거리를 측정을 하고, 또 이 PIP와 이 PIP 사이에 있는 점들에 대해서 거리를 측정했을 때 가장 거리가 큰 게 다음 점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계산을 했을 때 만약에 PIP가 두 개인 경우 left PIP, right PIP 사이에 있는 점 사이에 대한 거리를 다 측정을 해야 되고, 역시 세 개인 경우에는 left PIP가 2번일 경우에는 3번이 right PIP가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이 right PIP일 수도 있지만 이 사이에 있는 모든 점을 측정한 후에는 3번이 다시 left PIP와 그리고 1번이 right PIP가 됩니다. 결국에는 이웃하는 두 PIP 사이에 있는 점들에 대해서 거리가 가장 먼 점을 찾아서 그 다음 PIP로 선택을 해주는 거죠. 이 과정을 모든 사용자가 원하는 PIP 점의 개수를 찾을 때까지 반복을 하고요. 결과적으로는 총 로우 데이터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검사를 PIP 점의 개수만큼 진행해 줘야 됩니다. 사실상 PIP 2개는 먼저 선택을 하기 때문에 PIP 5개를 고른다면 총 3번 정도 이 로우 데이터를 처음부터 끝까지 검사를 해줘서 거리 측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한번 구현을 해보면, 우선은 PIP에 등록돼야 되는 점의 포인트를 기록해주기 위해서
이제 한 번 돌면은 두 개의 PIP가 일단은 추가가 돼 있으니까 한 번 모든 검사를 했을 때 또 세 번째 PIP가 추가가 되고 또 한 번 더 검사를 하면 네 번째 PIP가 검사가 되겠죠. 이때는 리스트 인트 형태를 이용해서 PIP 인덱스 리스트를 관리를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new list int 먼저 첫 번째 데이터와 마지막 데이터의 인덱스가 PIP 인덱스가 되겠죠. 그래서 리스트 PIP 인덱스 리스트에 add 0번째 다음에 PIP 인덱스 리스트에 add n-1번째가 로우 데이터의 length -1번째가 마지막 PIP가 되겠네요. 즉 이것이 PIP1, PIP2 이렇게 해주면 첫 번째 인덱스를 PIP1, 그다음 마지막 인덱스를 PIP2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이제 포문을 돌면서 나머지, 즉 일단은 i는 2부터, 왜냐하면은 이미 PIP1과 PIP2는 찾은 상태이기 때문에 i가 n보다 작을 때까지 해서 총 n개의 PIP를 찾는 과정을 반복을 해줄 거고요. 즉 PIP 카운트라고 해볼까요? PIP 카운트는 2부터 PIP 카운트가 n보다 작을 때까지 PIP 카운트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해주면 일단은 두 개는 찾았으니까 나머지 개수를 찾아가겠죠. 이제 이 부분에서 로우 데이터의 개수를 쭉 검사를 하면서 PIP와 PIP2 사이에 있는 모든 점에 대해서 거리를 측정하고 그 거리가 가장 먼 점을 그 다음 PIP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포문을 돌면서 int i는 0, i는 로우 데이터 점 length만큼 그다음에 i 플러스 플러스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만약에 i가 PIP 데이터 인덱스와 동일하다면 right, left가 그 다음 left, right가 변경이 돼야겠죠. 즉 다시 말하자면 이 부분에서 처음에는 만약에 PIP가 3개인 경우에 네 번째 PIP를 찾을 때 첫 번째 left와 right는 3이었습니다. 그럼 이때 처음부터 점을 검사하면서 거리를 측정하고 이 점에, 즉 right 점에 도달했을 때는 right PIP가 left가 되고 그 다음 PIP가 right가 돼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거리를 또 측정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도달하면 끝나고 거리를 측정해서 가장 먼 점을 그 다음 PIP로 선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따라서 우선은 첫 번째 시작을 하면 항상 left는 첫 번째 PIP 인덱스 int left PIP는 PIP 인덱스는 PIP 인덱스 리스트의 0번째 다음에 int right PIP 인덱스는 PIP 인덱스 리스트의 첫 번째, 즉 0번째 첫 번째 인덱스 값을 left, right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left, right 사이에 있는 점. 일단 항상 left PIP의 첫 번째 left PIP는 로우 인덱스의 0번째가 되기 때문에 0번째는 굳이 검사를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0번째 점은 이미 PIP로 선정이 된 거기 때문에 즉 첫 번째 점부터 검사를 해줄 건데요. 만약에 right PIP와 i가 동일하다면 이제 right PIP를 left PIP로 바꿔주고 그 다음 인덱스를 다음 right PIP로 선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write PIP가 i일 경우에 이러면 left PIP는 right PIP가 되는 거죠. 즉 오른쪽 원래 right 쪽에 있었던 PIP가 그 다음 left PIP가 되는 거고요. 이제 right PIP는 그 다음 인덱스가 돼야 되는데 이러려면 인덱스를 기록을 해줘야겠네요. 그래서 int 포인터라고 하겠습니다. next PIP의 포인터, next PIP 포인터. 그래서 next PIP 포인터는 원래는 현재 지금 1이니까 2부터 지정을 해주면 되겠네요. 우선은 그냥 현재 write PIP의 포인터라고 하겠습니다. write PIP의 write 포인터. write 포인터는 이때 1이죠. 이제 1에서 이 write PIP와 i가 동일해졌을 때 write 포인터는 플러스, 즉 하나가 추가가 되고 결국에는 write 포인터는 PIP 인덱스 리스트의 write 포인터가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결국에는 이 부분에서 write 포인트가 1이니까 left PIP 인덱스는 write 포인터보다 하나 인덱스가 작은 마이너스 1. 다음에 write PIP 인덱스는 그대로 write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PIP 인덱스 리스트를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혹시 이게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으니까 좀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우선은 리스트가 하나 있는데 이 리스트에는 이름이 PIP 인덱스라고 했습니다. 제가 PIP 인덱스. 이 PIP 인덱스에 제가 먼저 첫 번째 데이터인 0번째 인덱스 이 부분이 되겠죠? 0번째 인덱스 그리고 이 부분은 length 마이너스 1번째 인덱스가 됩니다. 그래서 length 마이너스 1번째 그리고 제가 처음 초기화하기를 이 부분을 write 포인터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left PIP는 이 PIP 인덱스의 0번째가 되겠죠? 즉 write 포인터 마이너스 1 그리고 write PIP 같은 경우에는 이 PIP 인덱스의 write 포인터 번째가 되겠고요. 지금 이거는 두 개의 PIP가 존재할 경우인데 만약에 세 번째, 즉 세 개가 존재할 경우 0 그리고 여기 인덱스를 n이라고 가정을 하고 또 length 마이너스 1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역시 1번째가 write 포인터로 초기화가 됩니다. 따라서 처음에 left는 0번째, 그 다음에 right는 n번째가 되고요. 이 i와 즉 점을 하나씩 검사하다가 i와 n번째 인덱스가 동일하다면 그때 여기가 다시 left가 되고 right 포인터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 right 포인터가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PIP를 right PIP로 수정을 해주게 되는 거죠. 이 코드가 처음 보시는 분들은 다소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천천히 보고 이해를 하시려고 노력을 해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left 포인터를 하나 이동을 시키고 기존의 right PIP가 left PIP 인덱스가 되고 그다음에 다음 right PIP 인덱스는 PIP 인덱스 리스트에 right 포인트가 되겠죠. 이때 만약에 right PIP와 i가 동일한데 i가 맨 마지막일 경우는 더 이상 포인터가 옆으로 이동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row.length 마이너스 1과 i는 i는 마지막 데이터는 아니어야겠죠.
i는 로우 데이터 랭스 마이너스 1은 아니어야 된다. 만약에 i가 로우 데이터 랭스라면 이미 모든 데이터를 다 검사를 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라이트 포인터가 이동할 곳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면 되고, 이제 else에서 거리를 측정을 하고, 그 거리가 맥스 거리인지 비교를 해서 이제 맥스를 기록한 후에 마지막에 이 모든 데이터를 검사한 후에 이 부분에서 가장 큰 포인터의 인덱스를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우선은 이제 거리 측정을 해줘야겠죠. 일단 거리 측정 메소드는 이 부분에 따로 별도로 만들어 줄 건데 private 거리니까 일단은 private static 더블 리턴 값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그 다음에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거리를 계산할 때 여기서 식을 보면 x1, x2, x3, y1, y2, y3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총 6개의 인덱스를 받아야겠네요. 다 더블로 더블 x1, 더블 y1, 더블 x2, 더블 y2, 더블 x3, 더블 y3 이렇게 받아주시고 간단하게 계산을 해서 리턴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x3가 현재 검사하려는 점이고 x1과 x2는 양쪽 PIP가 되겠죠. 따라서 math.pow 제곱을 해줄 건데 이때 x3-식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x2-x3, y2-y3니까 x2-x3 제곱 플러스 math.pow 제곱 y2-y3 콤마 이제 2의 제곱이죠. 이 두 제곱한 것들의 합을 다시 s.sqrt 즉 루트를 씌워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 선의 거리를 구한 거고요. 나머지 선의 거리로 동일하게 식을 써주되 이제 x2 대신 x1 그다음에 y1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는 계산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할 건데 즉 현재 검사하려는 i번째 점의 거리는 더블 디스턴스는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그 다음에 왼쪽 먼저 left PIP 인덱스 콤마 실제 로우 데이터 안에 있는 left PIP 인덱스의 값이 지정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이 부분의 인덱스와 이 부분의 실제 데이터 그 값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right PIP 인덱스 콤마 right PIP 인덱스의 실제 값인 로우 데이터 right PIP 인덱스 그다음에 현재 검사하려는 점인 i번째와 로우 데이터의 i번째 값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즉 x1은 left PIP의 인덱스 그다음에 y1은 left PIP 인덱스에 있는 로우 데이터의 실제 값 그다음에 right PIP 인덱스가 x2, y2 그다음에 현재 검사 중인 점이 x3 그리고 그 점에 해당하는 값이 y3가 됩니다. 이제 이 디스턴스와 이 거리와 계산을 해서 이 거리가 가장 맥스 값인지 기록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초기화로 더블 디스턴스는 맥스 디스턴스죠. 맥스 디스턴스는
더블의 최소값으로 min 밸류로 처리를 해주시면 나중에 첫 번째랑 비교할 때 그 첫 번째가 항상 min 밸류보다 크기 때문에 일단 max distance로 바뀝니다. 그리고 max distance의 인덱스도 기록을 해줘야 되는데요. 네, 초기 값은 그냥 0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리를 측정을 했는데 if max distance보다 현재 검사한 distance가 클 경우에 max distance는 distance가 되고, 즉 이번에 distance가 가장 크기 때문에 max distance가 현재 distance로 바뀌게 되고, 또 max distance index 역시 max distance index는 현재 인덱스인 i번째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포문을 쭉 돌면서 만약에 현재 i번째가 right PIP 인덱스에 도달하면 left와 right의 인덱스를 바꿔주는 거고, 만약에 현재 i가 PIP가 아니면, 즉 왼쪽 오른쪽 PIP랑 관계없는 하나의 점이라면 거리를 측정을 해서, 즉 left PIP, right PIP 그리고 현재 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을 해서 그 거리가 max인지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포문을 다 돌고 나서 이 부분에서 max로 결국 max가 된 점을 다음 PIP 인덱스에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PIP 인덱스, 이 PIP 리스트에다가 추가를 해줄 건데 크기 순서대로 기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검사를 통해서 for int i는 0, i는 PIP 인덱스의 count, 개수만큼 검사를 해서 그 자기보다 큰 인덱스 앞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PIP 리스트 i번째 값보다 max distance index가 작으면 그럼 해당하는 i번째에, 즉 PIP 인덱스 리스트에 이번에는 insert, 삽입이 되면 되는데요. 즉 i번째에 max distance index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max distance index를 제가 더블이 아닌 int로, 인덱스이기 때문에 int로 수정을 해주면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해주면 되는데, 이 말이 또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으니까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 처음에는 리스트에, 즉 PIP 인덱스 리스트에 0번째와 length 마이너스 1번째가 있습니다. 한번 검사를 하면 이제 어떤 특정한 위치에 있는 i번째의, 즉 max distance index가 되겠죠. max distance index가 될 텐데, 이 인덱스, max distance index가 이 사이에, 즉 0과 length 마이너스 1에 추가가 돼야 그 다음번에 또 네 번째 검사를 할 때 이 순서대로 검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max distance index와 거리 크기를 비교해서 자기보다, 즉 max distance index보다 큰 곳의 사이에 들어가게 되면 되겠죠. 뭐 이것은 네 번째도 마찬가지고 다섯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PIP 인덱스 기존에 있는 것들과 비교를 해서 X 디스턴스 인덱스보다 큰 것을 찾으면 인설트를 하고 브레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PIP 인덱스보다 큰 것을 찾아서, 항상 맨 마지막에 있는 인덱스가 가장 크기 때문에 뭐 가장 큰 경우가 자기보다 큰 것을 찾지 못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max distance 값을 i번째 인덱스에다가 삽입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 과정을 총 PIP 카운트가 n번, n개의 데이터를 찾을 때까지 반복을 할 거고요.
그리고 모든 점을 찾았을 때 이제 이 점을 로우 데이터로부터 PIP 데이터에다가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이 폼은 즉 PIP 카운트 개수를 다 찾은 후에 여기 포문을 다 돌면은 이만큼이 PIP들을 찾아서 PIP 인덱스를 기록을 해주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찾아진 PIP 개수를 통해서 이제 로우 데이터로부터 데이터를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PIP 리스트에 모든 데이터가 찾았다고 가정을 할 수 있죠. 이제 포문이 다 끝났을 때. 그러고 나서 PIP 데이터의 i번째는 로우 데이터의 i번째, 즉 i번째 값이니까 로우 데이터의 PIP 인덱스 리스트의 i번째 인덱스 값을 꺼내면 되겠죠. 즉 PIP들에 해당하는 값을 로우 데이터로부터 선택해서 그 값을 PIP 인덱스 i번째, 이 개수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 PIP 인덱스 리스트와 PIP 데이터의 개수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PIP 데이터를 리턴 해주시면 정상적으로 PIP를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실제로 데이터를 사용을 해볼 건데 정상적으로 이 코드가 작동이 되는가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앞에서 샘플링 PAA는 잠깐 주석 처리를 하고 더블 PIP 데이터는 PIP용 시리즈도 하나 더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시리즈를 미리 2개를 등록을 해줬는데 이제 PIP용 시리즈도 하나 더 추가를 해줘야겠죠. 시리즈 4를 이제 PIP 시리즈로 사용을 할 거고 레전드 텍스트는 PIP 그 다음에 라인 차트로 바꿔주시고 차트 에어리아는 밑에 차트로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PIP 시리즈 3를 PIP 이제 시리즈 S4가 되겠죠. S1이 로우 데이터, S2가 샘플링, S3가 PAA였고요. S4가 이제 PIP가 되니까 S4는 차트 원점 시리즈의 세 번째 인덱스에 있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선은 representation.piped죠. 지금 한 것은 로우 데이터 10개 정도 한번 PIP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for int i는 0, i는 PIP 데이터의 length만큼 S4에다가 이제 추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points.add xy x좌표에는 i 플러스 1, 그 다음에 y좌표에는 PIP 데이터의 i번째 값 이렇게 해주시면 정상적으로 PIP 코드가 작성이 되었다면 이제 인지적으로 중요한 점들만 추출해서 그래프를 그려주겠죠. 지금 보면은 정상적으로 데이터 추출이 안 된 것 같네요. 지금 봤을 때 한번 일단은 점의 개수는 10개가 맞는데 PIP의 이 PIP 데이터를 한번 출력을 해봐야겠네요. 이 부분에서 PIP 인덱스 i가 동일한 값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console.writeLine을 통해서 PIP 인덱스의 i번째 값이 뭔지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다 0000000049로 기록이 되어 있네요. 아무래도 지금 맥스 디스턴스가 계속 0인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우선은 맥스 디스턴스가 더블의 민 밸류. 제가 여기를 맥스 디스턴스보다 디스턴스가 더 커야죠. 즉 현재 검사한 디스턴스가 더 컸을 때 변경을 시켜줘야 되네요. 이 부분을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사하는 점의 디스턴스가 맥스 디스턴스보다 클 때 점을 이제 해당하는 점을 맥스 디스턴스, 그다음에 맥스 디스턴스 인덱스로 변경을 시켜줘야 되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대로 포인트가 선정이 됐네요. 지금 보면은 0번째, 7번째, 즉 여기에 있는 50개 중에 0번째, 그다음에 7번째, 그리고 10번째, 11번째, 17번째, 23, 28, 35, 그다음에 45, 49번째 PIP가 이제 중요한 점이라고 선정이 된 건데요.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점들이 이제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되는 점들을 뭔가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PIP ED만으로도 이렇게 중요한 원본 데이터의 특성을 잘 유지하는 상태로 점을 추출을 했는데 한번 다른 샘플링이나 PAA와 함께 비교를 해보면 물론 데이터 형태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만 이렇게 원본 데이터를 봤을 때 샘플링, 그다음에 PAA, 그리고 PIP 비교를 해보면 PIP가 이제 원본의 중요한 점들을 잘 유지하면서 원본 데이터를 잘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샘플링, 또 PAA, PIP 중에 어떠한 레프리젠테이션 기법이 가장 좋다, 또 나쁘다라는 게 달라질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샘플링 PAA보다는 PIP가 원본의 가장 중요한 점들을 잘 유지하는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PIP ED를 정상적으로 구현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PIP PD와 PIP VD까지 구현을 해서 세 개의 기법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